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요. 한 주의 주말 또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다른 분들께서 뭐 좀 쉬어라 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따뜻했고요. 오늘 잘 쉬었습니다. 낮에 잘 쉬면서 제 나름대로 카페도 가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슈퍼땡스 덕분에 따뜻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두바이 파이어님께서 저 멀리서나마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먼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고생하시는 건데 저까지 신경 써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후원 뜻깊도록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다들 댓글 잘 달아주시고 다들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1월 마지막 주죠. 저희가 뭐 기대를 하고 있는 1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2월 초쯤 나올지, 언제쯤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1월 말쯤까지 아마 뭐 이뮤노반트가 공지를 할지, 아니면 2월 초쯤 실적 발표하면서 공지를 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공지를 하게 될지, 바토클리마브 TED 결과가 여러분들 다들 기다려지시는 결과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TED 이슈가 아니면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 뭔가 그 실적 발표 때 하나씩 이런 이슈들을 공개하는 게 이뮤노반트 스타일이었거든요. 로이반트도 그렇고. 어떤 내용을 공개를 할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뭐 가장 지금 상반기에 공개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오픈 라벨이라서 뭐 빨리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이번 실적 발표 때 공개하기는 조금 빠를 것 같고, 저는 한 3월이나 4월, 빠르면 4월 뭐 이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월도 말이어야 돼요, 거의. 아니면 4월 중순까지. 뭐 4월 말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3, 4월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류마티스 관절염 오픈라벨 데이터 결과는 아마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냐. CLE, 루푸스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이긴 하지만 결과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 3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과연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뭔가 적응증이 추가로 나올 게 뭐가 또 없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뮤노반트든 로이반트든 지금 다른 적응증을 분명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F자린 저해제 내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걸 섣불리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미리 공개를 해버리면 다른 데서 또 따라와서 임상을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돈도 잘 버는 회사긴 하니까 존슨앤존슨가 따라온다면 이뮤노반트가 좋을 건 없잖아요. 사실 뭐 물론 편의성 면에서 이뮤노반트가 훨씬 앞서고 데이터 면에서도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자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질환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뮤노반트가 갖고 있는 돈은 또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임상 이상 정도면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공개가 될지 그것도 좀 재밌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지금 뭐 우리들 사이에서, 주주들 사이에서 궁금한 건 바토클리마브 테드 결과죠, 사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게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바토클리마브 테드 결과가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바토클리마브는 상호파를 안 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많이 깔려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뭐 11월달, 12월달 이럴 때도 보면 항상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마다 뭔가 다른 이슈들이 뭔가 꼭 나왔어요. 뭔가 11월달에 그 인베스터 데이였나요? 그때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얘기만 하고 뭐 테드 얘기는 거의 안 했었죠. 그리고 12월달에 실적 발표 때 뭔 얘기가 나올까 했더니 그 바토클리마브 테드 임상 결과가 나오나 했더니 그때 11월 11일 날이었나요? 인베스터 데이 때 아마 바토클리마브 테드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내년 상반기 때 2025년 11월 11일에 인베스터 데이 때 공개를 하는가 봤더니 공개를 안 하고
내년 하반기 때 같이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12월 12일에쯤 한 것 같아요. 그때 실적 발표할 때였나요? 12월 11일이었나요? 아무튼 그때가 인베스터 데이였나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뭔가 뒤통수 때리는 얘기를 한번 딱 했고 그리고 또 바토클리마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공시자료에 올라오면서 또 한 번의 급락을 맞이한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맘 놓고 이건 잘 나올 거다, 저건 잘 나올 거다, 아니면 이건 나올 거다, 저건 결과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섣불리 짚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또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했다가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또 반대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불쑥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번 지켜는 봐야겠지만 과연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영상 제목에서 달아드렸다시피 바이오주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결과가 뜻대로만 나오지만은 않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1월 말, 2월 초를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만은 보지 마셔라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큰 기대만 갖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큰 기대만 가지고 보면 이게 지금 매도 버튼을 쉽게 눌러질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쉽게 누르면 나중에 후회를 면치 못합니다. 이게 기대를 많이 했다가 순간 실망 나오면 이게 내 기대된 만큼 안 나왔네 라는 판단이 흐려지죠.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 이게 매도 버튼이 쉽게 나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기대도 안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게 아니고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투자의 포인트를 좀 보자 이거예요. 저희의 투자 포인트를 보자. 저희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바토클리맙 테드도 물론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비중 중에서는 사실 뭐 100이 있다면 한 10%에서 20% 사이? 그 정도거든요. 바토클리맙 테드가 성공해서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거는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상호파를 안 한다 그러고 하면 뭔가 또 불확실성이 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반환을 한 해 만에 같은 이슈들이 막 자꾸 나오다 보면 이제 글쎄요 확신을 갖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테드는 성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물론 그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투자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 포인트는 저는 2027년, 2028년에 나올 그레이브스병의 투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나 주가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겠어요. 5만원도 갔다가 4만원도 갔다가 또 3만원대 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 투자 포인트 2027년에 공개될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설령 2028년 상반기로 좀 미뤄지더라도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일단 조금 뭐 임상 결과가 본인들이 실제로 나오는 것보다 좀 빨리 공개가 될 거라라고 공언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2027년 하반기에 나올 것도 2028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는 좀 바이오 업계의 전반적인 허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 나는 2028년 초반에 그레이브스병이 나오더라도 그때 그 나오는 결과를 투자 포인트로 생각하고 저는 꾸준히 주식 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 지금 있다고 쳐요. 100만 원을 딱 샀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놔두고 100만 원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3만 원일 때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6만 원,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15만 원 됐다고 쳐봐요. 5배가. 그럼 100만 원이 500만 원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배 되는 동안 얼마나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주가들을 통해서 조금씩 계속 월급에서 몇 프로씩 떼서 천천히 모아서 주식 수를 늘려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내 투자금은 많이 늘어나 있을 거고 100만 원 하나 딱 놔두는 것보다 투자금은 많이 늘어나 있을 거고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15만 원 갔을 때는 그 주식 수 곱하기 15만 원이 내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2028년 상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투자 포인트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주가가 안 오를 때, 그러니까 지금 한올처럼 뭔가 좀 옆으로 벌벌벌 기고 있을 때, 제가 과거에 하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한번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제 계좌에서 마이너스 80% 떨어지는 종목
종목을 봤는데 그 종목이 결국은 플러스 60%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플러스 80% 갈 때까지 일단 버텼잖아요. 마이너스 80% 갈 때까지. 어떻게 버텼냐면 정말 팔고 싶은 그게 한 4년간 4년이 아니지. 한 2년에서 2년 반쯤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서 이렇게 급등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떨어질 때 어떤 생각으로 제가 버텼냐면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더라? 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정말로. 근데 그때 주식을 왜 샀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어요. 이 회사가 안 될 리가 없는데, 이 회사 산업이 성장을 안 할 리가 없는데, 이 회사가 팔고 있는 제품이 안 팔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딱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한 3시간을 고민하다가도 그 질문 하나에 그래 좀만 더 버텨보자. 지금 어차피 마이너스 60%고 팔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암울하냐? 그러면 제가 안 샀을 텐데 사야 될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이때다. 이때까진 기다려봐야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결국에 이제 올라와서 제가 투자의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물론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누가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못 벌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첫 번째 너무 비싼 가격에 샀다. 제가 그때 샀을 때는 좀 주식 투자가 그렇게 오래 그 기간이 주식 투자의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경력 기간이라서 그때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그 회사가 잘 될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 그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샀냐면 더 떨어지면 더 사지 뭐 하는 생각으로 계속 샀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샀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가치 판단을 좀 해보고 더 떨어지면 더 사지 뭐 하고 사는 거랑 그 가치 판단조차 없이 이 회사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산 다음에 떨어지면 더 사지 뭐 하는 거랑 그 시간적인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기회비용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왜 그런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떨어지면 더 사지라는 막연한 그런 나의 투자 철학을만을 믿고 그런 가치 판단조차 하지 않았던 제가 좀 어리석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도 경험으로 이제 자산이 됐죠. 제 자산이. 아무튼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제가 깨달았던 거는 너무 비쌀 때 샀다. 좋은 회사인지는 알았지만 너무 비쌀 때 샀다. 가치 판단을 좀 하고 샀어야 됐는데 너무 비쌀 때 샀다 했던 거고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점은 방금 말씀드린 거. 떨어질 때 이걸 왜 샀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바토클림합 테드 결과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바토클림합 테드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걸 지금 왜 내가 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 판단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바토클림합 때문에 샀다가 어느 날은 아이메로 프루바트 때문에 샀다가 어느 날은 파킨슨병 치료제 때문에 샀다가 이래버리면 내가 왜 샀지라는 질문을 할 때 답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게 투자 판단에 대한 투자 철학이 너무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마다 그런 투자의 포인트가 있기 마련인데 그 포인트를 믿고 내가 공부를 해보고 그 회사가 충분히 그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중에 혹시 그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걸 왜 샀지 처음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포인트가 바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차트 보고 샀다든지 아니면 전고점이 이제 지지선이 됐으니까 지지선을 보고 샀다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왜 샀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할 말이 없죠. 차트 보고 샀지. 지지선 보고 샀지. 그럼 지지선 깨졌으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 더 살 수가 없잖아요. 지지선 보고 사면 지지선이 깨져버렸는데 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차트를 다들 안 보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차트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수준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차트가 내 투자의 철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내가 왜 샀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가 그리브스병입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그때 알테오젠에 대한 하락이 있을 때, 그때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분명 다른 회사들의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을 때, 리가케미든 ABL이든 뭐든 다 떨어졌을 때,
그 회사를 믿고 투자했던 주주분들은 더 샀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기회가 하면서 떨어지지 않아도 될 기회가 한 번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아쉽죠. 이 기회를 놓치기는. 그래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때 떨어질 때 왜 저는 더 샀냐? 일단은 주식 가격이 제 평단이 지금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충분히 수익권이고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평단이 높아짐에도 더 사는 거는 저는 사실 평단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은 제가 만든 가두리 안에 저를 넣는 것 같아요. 그럼 평단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면 평단은 사실 단타하시는 분들은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평단이 어느 정도 되고 알고 있어야 몇 프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익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게 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평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단은 계속 바뀔 겁니다. 이제 살 때마다 바뀌고 팔 때마다 팔진 않죠. 아무튼 살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데 평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주식 수가 중요해요. 주식 수도 어쩔 때 늘리면 좋아요. 이왕이면 쌀 때 늘리면 좋죠. 물론 월급이 들어왔는데 주식이 올라가 있으면 비싼 가격에 좀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보고 저는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 가격 흔들리는 거는 기회로 보입니다.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알테오젠이 빠지면서 그런 분들도 나오셨다고 해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신 분들은 진짜 계좌가 한 방에 작살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깡통 차신 분들, 속히 말하는 깡통 찼다라는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점에서 사셨으면 이번에 하락이 그렇게 뭐 딱히 크게 느껴지지도 않으신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지금 알테오젠 주가 횡보가 뭐 20만 원대 아니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횡보할 때 계속 주식 모으셨던 분들 얼마나 많을 거예요. 레버리지 쓰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 알테오젠이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계약도 막 터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계속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지금 한 번에 주가가 하락을 맞으면서 레버리지 안 쓰신 분들은 그냥 내 돈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청산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청산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알테오젠 때문에 청산당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 한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제가 한올 주주지만 제가 한올에 대한 바토클리맙 테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이메로 프로바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잘 된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기존의 원리나 아니면 뭐 아제넥스든 존슨앤존슨이 하고 있는 임상들에 대한 결과나 인간 투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그런 확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거 믿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레버리지 쓰셔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더 길게 더 멀리 그리고 더 책임감 있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욕심이 내서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정말 단타쟁이로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래 못 버텨요. 버텨도 1년입니다. 한 번 급락 나오면 다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레버리지로 빨리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자 좀 천천히 되는 거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더 생겨요. 부자가 천천히 되면. 너무 빨리 되면 더 조급해집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생기고 내 도파민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변동성이 심한 종목 찾고 다녀요. 그거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부자 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대, 60대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마음 급하신 마음 알겠지만 글쎄요. 그거를 나이 때문에라도 더 빨리 부자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글쎄요. 제가 인생의 경험이 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더 족쇄로 채워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더 위험한 종목을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천천히 부자가 되더라도 여윳돈으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좀 그 대신 좀 더 멀리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질수록 주가에 거품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이게 오래 갈 돈들이 아니잖아요.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좀 빨리 매도를 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에 또 좋을 것도 없어요. 사실 레버리지가 많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레버리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윳돈으로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뭐 100% 다 잘 될 건 아니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번 주가 이제 1월 마지막 주를 이제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돼서 이제 월요일이 내일 시작이 되는데 글쎄요 1월 달 안에 DS 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위원님의 레포트에 따르면
늦어도 1월엔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신뢰도가 없는 얘기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그건 회사 사정에 따라 좀 더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1월 늦어도 1월엔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주간이긴 하다라는 거. 근데 기대를 하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내가 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기대만큼 안 나오더라도 저희의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저 뒤에 있는 그레이브스병입니다.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그레이브스병. 거기에 투자 포인트를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바토클리맙 테드가 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 차트든 아니면 호가창이든 기회로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회로 보이는지 위기로 보이는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미스터 마켓이 호가창을 막 싸게 제시하고 있을 때 이건 너무 위기다라고 하면 싼 가격에 던지시는 분이 되시는 거고요. 미스터 마켓이 호가창을 계속 싸게 제시하고 너 살래 하면서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다면 그거를 이건 너무 싼데? 라고 하면서 줄 수 있는 건 기회로 만드는 건 그것도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이자 능력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뒤에 있는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투자 포인트를 거기로 짚어주신다면 지금 이번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 다음에 2월달 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바토클리맙 테드 결과에서 조금 내 투자 판단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가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제가 그 흔들리는 걸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흔들리는 걸 노리고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결과 어떻게 될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월요일에 시작이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요즘에 밖에 나가면 진짜 얼굴이 다 얼얼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불 안에서 계시고 밖에서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좀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슈퍼땡스 두바이파이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